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원전 1600조 수주 잭팟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이 기업이 더 많이 오를 겁니다. 원전 1600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기업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핵심은 원전 1600조 수주 잭팟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이 기업이 더 많이 오를 겁니다. 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악재가 해소됐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악재가 해소입니다. 바로 고위분식 혐의 해소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분식 혐의가 뭡니까? 말 그대로 분식회계, 그러니까 회계를 조작했다라는 의미고요. 고의적이라는 거는 일부러 분식회계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또는 계속해서 아니 너네 고의로 분식회계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확정은 아니었고, 근데 그거에 대한 혐의를 벗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면 그거는 거래정지 사유예요. 정확히 말하면 상장 폐지까지 갈 수도 있는 사유인데 그 고의분식 혐의에 대해서 이 혐의를 벗어냈다라는 거는 리스크를 해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회계 처리 위반을 금융감독원의 요구인 고의보다 한 단계 낮춰 중과실로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는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징계 수위는 낮아졌지만 위반 금액이 약 2,500억 원에 달해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을 전망입니다. 위반 금액이 한 3천억이 좀 넘어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징금이 한 130억을 넘어갈 거다라는 전망인데 얼마가 나올지는 봐야 된다.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거래 정지보다 1000배, 만배 낫습니다. 돈을 조금 내고 마무리하는 게 깔끔하지 거래 정지되고 상장 실질 상장 심사 받고 그런 것보다는 몇백 배 나은 거예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2021년 4월 금융감독원이 회계 감리에 착수한 지 3년 만에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했습니다. 아, 이거 분식회계 했으면 어떡하지? 거래 정지가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들이 있었는데 그 걱정이 이번에 해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벌금 정도로 어떻게 보면 마무리가 됐다. 과징금 정도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계 투명성 제고와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강화하겠다라 언급을 했고요. 결론적으로는 과징금을 맞은 것 자체는 이 또한 문제라 볼 수 있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걱정하고 불확실성이 있었던 거래 정지라든가 상장 폐지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없어졌다. 오히려 이거는 리스크 해소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아, 악재가 해소됐네요. 이제 호재가 있을까요? 충분히 있죠. 뭐가 있습니까? AI의 원전 필수입니다. AI를 돌리려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원전이 있어야겠다라는 거죠. AI 원전이고요. 챗 GPT 같은 AI 학습과 AI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가 급증해 대비하지 않으면 심각한 전력 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전기를 너무 많이 먹는데 이 너무 많이 먹는 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다른 데 쓸 전력까지 AI 다 끌어와서 다른 데서 전력 못 쓸 수도 있어요라는 거죠. 이에 대응해 원전 6기를 짓고 있고
6월쯤엔 새 원전 8기를 건설할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이 마크롱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샘 올트먼 CEO도 미래 AI는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전력을 훨씬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에너지 혁신을 위한 획기적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AI가 이제 상용화되는 상황이지만 이게 진짜로 상용화된다 또는 이게 진짜 AI를 계속 쓴다. 사람들이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사실상 전력이 무조건 부족할 거다라는 거죠. AI가 활성화되면 데이터 센터 등 컴퓨터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전기 사용량이 205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6년, 25년쯤 넘어가면은 약 1000배 가까이 늘어난다. 전력량이 지금보다 1000배입니다. 그 뜻은 지금보다 전력량을 1000배 늘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겠는데 2027년 AI는 연간 85에서 1300 테라와트입니다. 전략을 쓸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아르헨티나와 네덜란드, 스웨덴 같은 국가들이 1년에 사용하는 전력량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사용하는 전력량을 AI에서만 사용하는 거고 이 국가 사용량을 제외하고 정확히 말하면 AI 사용량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또 따로 생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나라가 생산하는 전력량을 AI에 다 때려박아야 가능한 수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2027년 3년 뒤입니다. 이게 15년 뒤, 20년 뒤도 아니고 3년 뒤에는 한 나라가 쓰는 전력량을 AI에 다 때려박아야 가능한 수준이 되더라.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코파일럿 개발에는 7200메가와트시가 소비가 됐고요. 웬만한 도시가 사용하고도 남는 발전량입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에 다 넣어야 될 전력량을 이 코파일럿 개발에만 전력을 때려 박았다. 그 정도로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데이터 센터 가동을 위해 작년 6월 미국 최대 원전 기업 콘스털레이션 에너지에서 원자력 에너지를 인수를 했고요. 세계 원전 시장 규모가 앞으로 2035년까지 16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나 최근 AI 성장이 이어지면서 1650조 원이 아니라 2000조 이상까지도 가지가 않겠느냐, 성장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뜻은 지금부터 거의 1500조, 1000조 이상의 수주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원전의 기대감 충분히 있는 거 알겠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지금 원전 많이 쓰고 있나요? AI 때문에 원전 많이 늘리고 원전 사용량 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있는데 안 쓰면 굳이 뭐하러 짓습니까? 확인해 보니까 돌아온 원전입니다. 원전 발전량이 1년 만에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으며 전체 발전량 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7년 만에 30%를 돌파했습니다. 전체 발전량이 58만 8232기가와트시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0.68%로 2016년 30.66%와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이 됐고요. 몇 년 만에 7년 만에 회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탈원전을 하기 전의 수준으로 지금 원전을 다시 복귀시켜 놓은 겁니다. 더 늘어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탈원전을 했던 거를 복구한 거죠. 2017년에 26.8%, 2018년에 23.4%, 2019년에 25.9%, 2020년에 29.0%, 2021년도에 27%를 유지를 해왔는데 이 탈원전 기조에서 거의 지금 뭐 2년 만에 대략 30%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올해 상반기 발표 예정인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2014년도부터 2038년까지 몇 년? 15년 동안의 전력을 책임질 계획이 조만간 발표가 됩니다. 근데 그 안에 신규 원전을 더 건설을 어떻게 할지 몇 개를 할지 계획이 담겨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5년 동안 과연 이 계획에 뭐가 들어갈까?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고요.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조만간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규모를 두고 산업계 관심이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몇 개 지을래? 오케이, 더 짓는 건 알겠는데 그게 뭐 10개니 5개니 3개니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현재로선 문재인 정부 시절 백지화된 천지 1, 2호 영덕이고요. 대진 1, 2호 삼척입니다. 건설 계획이 다시 추진될 전망이고요. 일단 4기 정도 보고 있는 거죠. 10차 전기본에서 발표한 원전 발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32.4%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에 맞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0차에서 애초에 2030년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했다면 이건 어쨌든 더 지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있는 거를 가동시키는 거에 플러스 알파로 늘려야 되니까.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아까 저희가 얘기했죠. AI에 들어가는 전력량이 너무 많습니다라고 했습니다. 360조 원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 단지의 대규모 전력 수요를 감당하려면 원전을 일단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는 원전을 지을 거고 원전에 대한 개발이 있을 건데 얼마나 많이 또는 몇 개 원전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지을지의 계획이 중요하다. 앞으로 15년의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진지하게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원전이 또 지어지겠네. 근데 국내에다가 원전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디에? 바로 해외 원전 수주 기대입니다. 국내에서도 원전을 짓겠지만 한정적이죠. 그 어지? 이제는 해외에 나가서 더 많은 원전을 더 좋은 기술력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이제 우리가 경쟁률을 이겨서 이제 2파전에서 한쪽만 꺾으면 되는 상황이에요. 한국 수력 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수주 여부에 국내 원전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목이 집중되겠습니까? 정말 코앞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높다라는 거예요. 원전 1기를 계획해 오던 체코 정부가 원전 3기를 더 건설하기로 함에 이번 프로젝트의 총 사업비는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시면 개수는 해봤자 뭐 하나 두 개 세 개입니다. 근데 지금 수주 규모가 얼마예요? 30조 막 20 몇 조 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원전 규모가 말이 안 되는 거죠. 10기만 해도 얼마입니까? 300조입니다. 한수원과 원전업계 등에 따르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은 한수원과 프랑스 전력청의 2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미국에서 떨어졌고요. 지금 한수원이랑 프랑스 두 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프랑스만 꺾으면 이 30조 수주 독점 먹는다는 소리예요. 제안서 최종 검토를 등을 거쳐서 올해 상반기 이르면 한 5월쯤 지금부터 한 2, 3개월 후쯤에 우선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2, 3개월 안에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체코에 계속 우리가 뭔가를 어필하겠죠. 원전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기술력 계속 언급될 겁니다. 그래서 원전 수주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구나. 국내 기술력이 충분히 성장하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나갈만 하구나라는 기대감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혹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번에 바이든에서 대통령으로 바뀌거나 트럼프로 아니면은 바이든이 유지가 되거나 이 상황에 따라서 원전 정책이 바뀌면 어떡하죠? 아무리 대한민국이 강해도 미국에서 원전 싫어. 그러면은 원전은 잘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안전합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탄소 중립의 징검다리로 원전을 외쳤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효율적인 에너지원으로 원전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되든 원전 별로야 쓰지 마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때도 원전 최고야라고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 때도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입니다라고 밀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가 돼도 원전을 무시하거나 원전을 뺄 가능성은 낮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미국 원전의 잠재력을 일찌감치 알아보고 원전 부활을 공식화한 사람. 그러니까 원전을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밀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에요. 취임 첫 해인 2017년 미국의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원자력 산업을 다시 부흥하겠다라고 선언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 원자력이 진심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원전 쓰지 마 라고 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왜? 그 이전부터 이어온 신념입니다. 보글 3, 4호기 건설에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SMR 부지를 선정하며 국가 원자로 혁신센터를 설립한 것이 트럼프 행정부입니다. 그 정도로 원전에 진심이고 원전에 관심 많은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유지가 되면은 원전 이어질까요? 일단은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2기 공약인 어젠다 47에서도 그러니까 저기 말하면 이번에 한 번 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라는 언급에서도 원자력 규제 위원회를 현대화하고 기존 발전소를 계속 가동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 원전 계속 이어갈 거야라는 말을 최근에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혁신적인 SMR에 투자함으로써 재임 기간 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원자력 에너지 생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원전 성장, 원전에 대한 투자 아끼지 않겠습니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 역시나 취임 첫 해에 항상 얘기하죠. 친환경 에너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요. 그 뒷받침, 저기 말하면 탄소 중립을 누가 만들어줄 수 있겠니? 그 에너지원으로 무공해 전력인 원전을 명시했습니다. 원전이 무공해고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야. 원전 써야지.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노후 원전 재가동에 60억 달러를 투입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청정 에너지 세액 공제 대상에 원전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 만에 하나라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바이든 대통령이든 트럼프 대통령이든 어느 방향으로 기울던 원전은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 가능성, 성장성 관심 갖겠습니다. 5월까지도 체코 원전 수주 이슈 있고요. 지금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이슈 있고요. 기대감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원전 기업이 어디냐? 한신기계입니다. 항상 원전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기업이고요.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의 뼈대가 될 실무안이 이달 말 공개된다는 기대감에 수혜를 입고 있고요. 새 원전 건설 계획이 들어간다면 2017년 계획한 7차 전기본 이후 9년 만입니다. 한신기계는 공기 압축기 전문 제조업체고요. 2011년 신울진 1, 2호기, 고리 3, 4호기 등의 제품을 공급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현 정권이 유지되는 시기 동안에는 원전 성장은 계속 간다. 왜? 미국은 누가 되든 상관없잖아요. 그럼 대한민국만 중요한 건데 지금 정권이 아직 오래 남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 성장 지속 기대감이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 열심히 지금 거래량 없이 끌어올려지고 있는 상태고 매물이 웬만하면 이 구간에 있는 이 대부분의 매물이 좀 청산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천천히 끌어올렸으면은 거래량이 한번 나와줄만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신기계를 좀 천천히 우리가 이슈가 있으니까 이 원전 기대감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다. AI 전력도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신기계 원전 관심 갖는데 아까 전에 이뿐만 아니라 온디바이스 AI,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무료로 설치하면 전화번호 필요한가요? 전화번호 전일 적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안 적어도 되고요. 전혀 필요가 없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접속한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전화번호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 매매법 나눠드립니다. 아까 전에 온디바이스 AI, 그 다음에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9만 명 구독자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이 자료 누르고 들어가시면 100% 무료입니다. 맨 밑에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자료집, 그다음에 AI 반도체 로봇 자유주행,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모두 받아가시고요. 아 나는 무료 카톡방도 입장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제가 단타방 오픈해놨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추천주도 매일 무료로 드리고 있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급비 분석은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평생 무료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꼭 얻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10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딴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